자, 이제 환경미생물학 3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강의를 한 2주쯤 녹화를 하면, 녹음을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뭐 또 일주가 더 그 재택 수업이 연기가 되어 있어서 좀 앞으로도 계속 더 강좌를 영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뭐 강의 진행에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일단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얼굴을 맞대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강의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수강하는 사람도 그렇고 훨씬 더 그 강의 전달이 좀 잘 되고 현장감 있을 텐데 이렇게 슬라이드만 보고 있어서 조금 그런 면은 좀 아쉽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조별 프로젝트인데 원래 강의 첫 시간에 이야기하기를 관심 있는 토픽을 정해서 그룹을 나눠서 진행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아무리 빨리 여러분들이 만나도 4월 둘째 주, 그러니까 6주 차에 만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 조별 프로젝트를 할 만한 토픽을 좀 미리 좀 생각을 해서 6주 차에 바로 그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난 2주 강의가 뭐 좀 개론적인 얘기였죠. 환경에서 미생물의 역할, 환경에서 미생물의 분포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었고요.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그 새롭게 느꼈던 거는 우리가 자료를 플로팅함에 있어서 스케일이란 책을 예를 들어서 했었었는데 X축이나 Y축 한 축을 로그 값을 취하거나 또 혹은 뭐 두 축을 다 로그 값을 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데이터들이 직선의 형태로 잘 표시가 되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었고 아마 뭐 가장 쉬운 예로는 이제 그 DT분의 DC가 KC 그래서 코로나 그 발병하는 숫자가 그 지금 감염자 숫자 C에 비례한다면 어떻게 그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그 비례상수 혹은 그 속도상수 K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아마 그 여러분들 노트를 보시면 3월 4일까지 신규 감염자 숫자하고 하면서 봤더니 K 값이 컨스탄트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K 값이 1주, 2주, 3주 이렇게 지날수록 작아지더라. 그래서 결국 DT분의 DC가 KC라는 1차 속도 상수로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뭐 굉장히 숫자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아마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뭐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추세를 가지고 지금 뭐 10,000명 안쪽으로 지금 감염자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지금 이제 익스포넨셜 그로스 K 값이 상당히 이제 크게 나와 있죠. 그래서 물론 뭐 하여튼 그 자료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확하게 그 확진을 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는 그 정확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얼마 샘플링을 잘했냐 있지만 어쨌든 하여튼 대체적으로 맞춰 보면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서 그 익스포넨셜 K 값이 그 촉단수 K 값이 상당히 큰 부분에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계속 그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조절이 잘 된다면 반면에 조절이 잘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이제 그런 그 감자 수의 증가가 이렇게 익스포넨셜리 크로스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야 되겠죠. 아마 뭐 다들 여러 나라에서 다들 그런 식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감소수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증가세가 상당히 줄어드는 K값이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K값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과제물을 한번 좀 해봅시다. 지금 내가 올려준 자료는 3월 4일까지의 확진자 수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그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K값이 이렇게 변화하게 됐을 텐데 이 변화하는 값을 가지고 3월 4일 이후의 자료들을 쭉 찾아서 오늘이 지금 내가 녹화하는 날이 3월 21일 일요일이네요. 일요일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3월 4일이니까 3월 11일, 18일, 25일까지 뭐 되겠네요. 3월 한 3주 정도를 3월 한 25일까지를 추가해서 그림 그려보고 K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코멘트를 좀 달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를 가지고 C는 C0, 2의 KT 이런 식으로 증가한데 혹은 DT분의 DC는 KC 해서 우리가 요 K값을 주별로 해봤더니 계속 줄어들더라. 그래서 줄어들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증가세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자료가 3월 4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월 4일 이후의 자료들을 찾아서 일별로 해서 3월 25일까지 가지고 이 K 값들이 계속 주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주별 변화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커멘트를 그 결과가 이 K값이 변하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코멘트를 달아오는 걸 하고요. 요거는 언제까지 제출을 하면 좋겠냐. 제출은 4월 달로 했으면 좋겠는데 4월 날짜를 볼게요. 4월 6일날 4월 6일날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아이클래스에 과제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이제 뭐 맨 마지막 슬라이드가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 미생물의 사이즈 그래서 바이러스는 무지무지 작고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 사이즈고 박테리아가 한 뭐 1마이크론 레벨 정도 되는 그런 거였고 이제 진핵 생물인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큰 이제 그 슬라이드가 여러분들하고 했던 마지막 슬라이드였는데 자 오늘은 그 미생물의 분류를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이 아마 이제 그 박테리아 쪽입니다. 박테리아고 생물학적 처리 얘기를 하면 이제 박테리아를 주로 얘기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LG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주로 이제 미역 같은 이런 겁니다. 미역 같은 그런 조류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펀가에는 이제 균류고요. 이제 프로토조아는 이제 원생동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뭐 미생물 분류는 지금 분류 체계가 지금 여기 보면은 역, 도메인, 킹덤, 필럼, 클래스, 오더, 패밀리, 그다음에 지너스, 그다음에 스피시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크게 지금 8개의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역, 도메인은 크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보면은 도메인은 크게 박테리아
그래서 원핵 생물이죠. 그 다음에 아키아, 그 다음에 유캐리아. 유캐리아는 건 이제 이쪽 사이드에 있는 여기 좀 유캐리아라고 이렇게 구분했죠. 요게 크게 세 개. 그러니까 생물체를 구분하면 원핵 생물, 원핵 생물, 진핵 생물, 그다음에 아키아. 요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단계입니다. 그 단계 아래 이제 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개가 있어서 이 개는 여기 보면 이제 뭐 박테리아 안도 있고 이제 원생 생물계에서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조류가 어디 갔어? 요 어디에 지금 이제 alg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로토조아 원핵 생물 요런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펑가이가 있고 그다음에 식물, 동물. 그 요게 말하는 킹덤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계, 그다음에 뭐 이제 원생 생물계, 펀가이, 그다음에 동물, 식물. 이렇게 이제 보통 5가지 정도로 킹덤을 나누죠. 그리고 이 고세균까지 하면 6가지네. 그래서 6개는 6개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박테리아, 아키아, 유캐리아 중에서 애니멀, 플랜트, 펑가이, 그 다음에 이게 원생생물계, 원생생물계, 원생생물, 펑가이, 애니멀, 플랜트, 아키아, 박테리아 그렇게 6개의 계로 킹덤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문이 있고 강이 있고 목이 있고 패밀리가 있고 지너스가 있고 스피시스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미생물 박테리아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수도모나스 오리지노사. 그런데 여기에 이 이름에 제일 첫 번째 들어간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은 이 수도모나스라는 게 이제 농농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약적으로도 좀 중요한 이제 그런 균입니다. 요게 개에서 보면 박테리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 쪽에도 가게 되면 프로캐리엇 디비전에 강에 가면 그라실리쿠테스 강, 그 다음에 스코토박테리아 오더 목에 수도모나 데일 패밀리, 수도모나 다시 발음이 어렵네요. 수도모나 데시 지너스 속에 수도모나스 스피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이 미생물 앞에 있는 미생물은 라틴어로 주로 쓰게 되는데 수도모나스라는 게 이 가장 생물 분류의 가장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죠. 그다음에 오리지노사라는 이런 거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사실은 이 수도모나스라는 종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조금씩 다른 유전적으로 다른 그런 미생물들이 생겨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특성을 분석을 해서 얘는 오리지노사다 이렇게 얘기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때는 요 수도모나스 종까지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다른 그 유전자적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그런 이름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은 반드시 라틴어로 쓰는데 어떻게 이탈릭체로 쓰게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좀 이렇게 약간 높였었는데 이탈릭 체로 쓰게 되고요. 첫 번째 대문자고 두 번째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수도모나스 할 때 PS 할 때 P는 대문자로, A는 소문자로, 오리지널스 할 때 소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탈릭으로 쓰고요. 이제 뭐 이런 것들 여러 반복되면 나중에 이제 P 점 오리진 54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복될 때는 얘는 수도모나스라는 걸 아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얘기고요. 미생물 박테리아를 구분하는 거는 사실은 버기스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1984년이니까 벌써 이제 한 25년 전 얘기인데요. 35년이 그죠? 35년 전인데 뭐 국제적으로 이 미생물을 우리가 박테리아를 똑같은 방법으로 분류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는 원생동물, 그러니까 그 핵에 막이 이렇게 확실하게 있지 않는, 그래서 프로캐리엇이라고 얘기해요. 프로캐리엇 킹덤에서 이것을 디비전으로 나누면 이제 네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라킬리쿠테스. 그래서 이 셀월 스트럭처가 상당히 컴플렉스하다. 그러니까 이 세포벽이 상당히 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그램 네거티브 박테리아인데 이 그램이라는 게 염색입니다. 그래서 염색을 했을 때 그 염색 물이 잘 들지 않는, 그래서 그램 네거티브 박테리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디비전에서는 프리쿠테스죠. 그래서 요거는 그램 포지티브 박테리아. 그래서 셀월 스트럭처가 좀 이렇게 덜 복잡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램 스테이닝이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디비전 3는 테너리쿠테스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디비전 4에 가면 멘도시쿠테스 요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박테리아를 구분할 때는 그램 포지티브냐 그램 네거티브냐, 그러니까 요쪽에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요 구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뭐 중요성이 좀 덜하다고 뭐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박테리아 그램 포지티브냐 그램 네거티브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그램 스테이닝은 조금 이따가 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박테리아는 얘기했지만 사이즈가 상당히 적습니다. 0.2에서 2 마이크론 정도의 다이아미터에 길어야 한 10 마이크론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자, 마이크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마이크로미터라는 거는 1000분의 1 밀리미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벗어난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진핵 생물보다는 약 한 10분의 1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는 건데, 이 사이즈가 작다는 거는 사실은 요만한 생명체가 하나 있고 사이즈가 이만한 생명체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뭐 1마이크론하고 얘가 10마이크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뭐 구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축구공 같은 그런 구형이면 얘와 얘의 사이즈는 지금 1대 10이지만 무게로 따지면 이게 10의 3승이 되게 되죠. 1의 3승. 그래서 무게를 따지면 10배가 아니라 지금 이제 뭐 1000배 좀 많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체 수를 얘기할 때, 자, 얘가 자라고 얘가 자랄 때 어느 게 더 잘 자랄 거냐. 개체 숫자로 따지고 보면 얘가 자라는 동안 얘는 지금 얘가 2마리가 됐다는 얘기는 얘는
똑같이 만약에 자랄 수 있다면 뭐 가용한 자원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얘는 지금 2,000마리가 될 만큼 이렇게 빨리 자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럼 얘가 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결국 이 미생물이라는 것들은 먹이를 할 때 외부에서 이 셀월을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셀월이 입인 거죠. 자, 입이 얘 한 마리가 있을 때랑 얘 1,000마리가 있을 때랑, 1,000마리가 있어야 이제 매스가 똑같아지니까요. 얘 1,000마리가 있을 때랑 어느 쪽이 더 입이 더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달리 얘기를 하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에 대한 얘기죠. 표면적이 어느 게 더 많겠느냐. 당연히 작아질수록 표면적은 커지게 되겠죠. 그 표면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먹이를 쉽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훨씬 더 성장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면적이 비표면적이죠.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크다,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박테리아의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 비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먹이를 쉽게 빨리 흡수해서 잘 자랄 수 있다. 근데 늘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런 장점은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만약에 독성 물질들이 있다면 독성 물질이 그만큼 더 어떻게 빨리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죠. 뭐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큰 손해가 될 겁니다. 자, 크기가 작다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자, 박테리아의 세균의 모양을 보면 모양은 이제 몇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커치 혹은 이제 이거는 이제 복수형이고요. 단성은 커커스라고 얘기하는데, 커커스라는 거는 이제 구형, 커치는 구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볼처럼 생긴 것들이 이제 다이폴라 커치라는 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스트랩토 커치는 이제 이게 여러 개가 줄줄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모양. 그다음에 테트라드는 이 테트라가 몇 개예요? 테트라라는 것이 4개죠. 뭐 펜타 그러면 5개고요. 뭐 헥사 그러면 6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테트라드라는 건 4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르시네라는 것인데, 사르시네라는 거는 우리말로는 우리말도 사실 어렵습니다. 8년9균이라고 얘기하는데 8개가 연속적으로 있는데 어떻게 테트라드가 2개가 포개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위에 4개, 밑에 4개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근데 사실 뭐 얘랑 보면 구분이 뭐 잘 안 되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8개가 모이는 게 이제 사르시네요. 그 요거는 미생물 이름에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이거 대문자였어요. 메타노 사르시나 어쩌고저쩌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이름만 가지고도 요게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스페시스의 이름인데 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르시나다, 메타노 사르시나다. 얘네들은 자라는 형태가 이렇게 8개가 모여서 한 덩어리로 자라는구나 라는 걸 여기 알 수 있고요. 여기 메타노살시나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요 메타노라는 건 뭐 메테인을 만드는 균인데, 그 균이
요렇게 8개씩 모여서 자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 효소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 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끝에 AS, 네이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앞에는 무슨 하이드로지네이즈, 지네이즈 그러면 뭐 수소를 뭐 이렇게 붙여주는 뭐 이런 효소.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 얘가 하는 일이 뭔가 알 수 있는데 미생물도 어떤 미생물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일도 보여주고 형태도 보여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필러 커치라는 거는 스테필러 커치는 여기 보면 이제 포도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도상 구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겠죠? 포도 형태의 동그란 균이다. 정말 이제 포도 알갱이처럼 생긴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커치가 구형이었다면 다음에는 바실러스라는 것이 있는데 바실러스라는 것은 막대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에 붙을 수 있고요. 다이플로 2개가 붙을 수 있고 스트랩토바실리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이제 하여튼 이 막대형이 여러 개가 붙은 거를 우리가 바실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생물 이름에도 이 바실러스라는 이름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다른 형태를 볼까요? 또 다른 형태는 스파이럴.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선형처럼 생긴 건데 비브리오가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릴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금 이렇게 꼬여 있는 거고 스파이러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꼬불꼬불이 상당히 많이 있는 뭐 이런 형태의 박테리아들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미생물 형태가 공처럼 생긴 것도 있고 막대기처럼 생긴 것도 있고 막대기인데 이게 좀 꼬여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미생물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미생물을 좀 더 뜯어서 이제 제일 바깥에 있는 이제 세포, 벽,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텐데, 다음 슬라이드로 볼게요. external structure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external structure라는 건 사실은 셀 월 바깥쪽으로 뭐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라이코칼리스라는 건데 당질, 피질인데 이거는 사실 다음 그림을 먼저 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미생물 밖에 글라이코칼릭스 그래서 캡슐이 있고요. 여기 슬라임 레이어 그런데 완전 밖에 있는 부분이죠. 이 두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은 주로 젤라티너스 그래서 젤라틴 좀 뭐라 그래요 딱딱하지 않고 좀 이렇게 그 쿠션감이 있는 좀 몽실몽실한 여러분들 하리보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제 그런 류의 것이고 스티키 상당히 이제 끈적끈적한 거다. 왜 끈적끈적할 거냐? 끈적한 거는 뭔가 이렇게 뭐 붙으려고 미생물들이 붙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혹은 어떤 물질들을 섭취하기 위해서도 이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자기들끼리 붙기 위해서도 이제 뭐 그런 다양한 적이죠. 그래서 이런 당질 피질은 글라이코칼리시스는 폴리사카라이드, 그러니까 다당류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폴리펩타이드, 혹은 뭐 두 가지인데 아까 봤죠. 하나는 캡슐이고 하나는 슬라임인데
캡슐 같은 경우에는 오르가닉 케미칼들로 들어있고 굉장히 그 셀 서페이스에 단단하게 부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박테리아가 다른 어떤 호스트에서 인식되거나 혹은 파괴되는 것들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슬라임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서페이스에 좀 루즐리 이제 아까는 펌이 어태치드라는데 루즐리였고 워터 솔유블하고 프로캐리어트가 어떤 표면에 부착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도와준다, 박테리아 도와준다라는 건데 사실 요 부착이라는 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 미생물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구성하게 되면 크게 서스펜디드 그로스를 하거나 혹은 어태치드 그로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미생물들 서스펜드 그로스라는 거는 반응조가 있으면 반응조 안에 교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개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것이 완전 혼합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러면 혼합이 이루어지면 미생물들은 여기에 둥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물론 이건 미생물 한 마리가 아니고 박테리아 한 마리가 아니고 아까처럼 이건 18마리짜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아져서 이게 수백 마리짜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이 완전히 disperse 이 안에 완전히 각각이 붙어 자라는 이런 경우이고요. attached growth라는 거는 미생물들이 여기에 어떤 표면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갈 같은 거를 집어넣게 되면 자갈 표면에 이렇게 붙어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태치드 그로스의 장점은 뭐냐? 여기에 물이 지나가도 미생물들은 이 반응조 밖으로 유실될 염려가 없다. 반면에 이 경우에는 물이 나가게 되면 여기 떠 있는 서스펜디드 미생물들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태치드를 하거나 혹은 미생물들이 굉장히 잘 자라서 이게 100마리가 아니고 한 1000만 마리 정도, 100만 마리 정도, 1000만 마리 정도 되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침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밑에 깔아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서스펜디드처럼 하더라도 침전성이 좋기 때문에 밖으로 잘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 어태치드 그로스의 장점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미생물 가지고 처리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생물학적 처리라는 것은 그것을 수행하는 일꾼은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를 어떻게 많이 반응조 안에 집어넣느냐. 박테리아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처리 속도는 어떻게 높아지게 되죠. 왜? 일꾼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먹어치우는 거. 우리가 말하는 오염물질들을 빨리빨리 먹어치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반응조를 여러분 나중에 이제 3학년 2학기에 가면 생물학 반응조들을 하게 되는데 이 반응조의 어떤 개발 혹은 발전이라는 것은 반응조 발전은 어떻게 동일한 반응조의 많은 미생물을 보유해서 처리할 거냐라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이제 이 어태치라는 것,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지들끼리 같이 붙어서 자라거나 아니면 어떤 표면에 붙어 자라게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 가게 되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미생물 외부에 있는 구성 물질들이 이제 편모, 그래서 플라젤라라는 건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미생물들이 움직이게 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이 플라젤라를 이루는 주 성분은 단백질이다. 그래서 요거는 뭐 플라젤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구성들은 여기 잠깐 설명이 되어 있죠. 그 필라멘트와 그 고리와 베이스 바디로 되어 있고 구성이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그림이 있는데 이 무브먼트는 스핀 프로펠러처럼 스핀을 하고 그게 이제 뭐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한데 플라젤라를 가지고 움직이려면 상당히 많은 ATP를 이용한다. ATP라는 건 뭐야? 에너지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뭐 로테이션 숫자가 분당 10만 회. 그래서 1초에 한 자기 길이의 한 20배 정도로 움직인다는데 분당 10만 번이면 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숫자만큼 빨리 움직이게 되는 거네요.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저 정도면 뭐 글쎄 기계 파트 같으면 금방 고장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볼까요? 모노 트리처스. 그래서 단모성 편모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하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런. 그다음에 엠피트리처스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나와 있는 사진이 나오겠죠. 그래서 양쪽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송모성 로포 같은 경우에는 뭉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뭉치로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페리 주모성 편모라는 것은 뭐 굉장히 좀 지저분할 정도로 많은 양이 있다. 트리처스라는 것은 털을 가진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플라젤라의 스트럭처도 이제 그램 포지티브하고 그램 네거티브 박테리아가 다른데 이 그램 포지티브와 그램 네거티브 박테리아는 셀 월의 구성이 얼마나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으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램 포지티브 박테리아는 이 펩티도글리칸을 그래서 셀 월에 얘가 이 펩티도글리칸 층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램이 약품이 붙는 거고요. 그램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펩티도글리칸 층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토플라즈믹 멤브레인이 별도로 있고 펩티도글리칸이 상당히 얇게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램 시약들이 잘 여기 붙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요건 그 박테리아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지금 그 그램 포지티브하고 그램 네거티브 박테리아인데, 그램 포지티브 박테리아는 상당히 그 펩티도글리칸 층이 두꺼운 이제 그런 친구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크리스탈 바이올렛 다이가 남아서 퍼플색을 띠게 됩니다. 근데 그램 네거티브는 그 층이 얇기 때문에 쉽게
그 우리가 집어넣은 그 시약이 다시 탈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프라닌이라는 걸로 해서 좀 빨갛게 되는 이제 그런 적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이 그램 포지티브와 그램 네거티브는 펩티도글리칸 레이어가 두꺼우냐 얇으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그램 스테인이 잔류하느냐 아니면 쉽게 씻겨져 나가느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미생물을 박테리아를 그램 포지티브와 그램 네거티브로 구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플라젤라 말고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핀브레하고 필리. 그래서 핀브리아는 여기 지금 핀브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티키한 그 프로테인 물질이어서 부착을 시키는 거죠. 그 다른 셀이나 호스트나 아니면 환경에 이제 부착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핀브레는 무지 많다. 일반적으로 얘는 길이가 플라젤라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그런 역할이고,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바이오필름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표면에 미생물이 붙어서 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 우리 이빨에서 이에서 치아나 아니면 뭐 이제 그 잇몸 근처에 이렇게 자라게 되면 이제 자라게 되는 그런 세균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프에서도 자랄 수 있는, 이게 오히려 이제 요거는 우리 그 의학하고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요게 우리 상수도 쪽에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보통 이 작년에 있었던 우리가 뭐 적수라는 뭐 그런 건데, 이 적수라는 게 결국 뭐가 철이 산화가 돼서 일어난 건데, 철이 산화가 되게 되면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그 철을 산화시키는 것이 누가? 철산화균, 그 철산화 박테리아가, 아연 옥시다이징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파이프 표면에 얘네들이 자라게 되죠. 자라면서 그 파이프 표면에, 파이프라는 것은 뭐 이제 관이 PVC나 이런 플라스틱이 아닌 경우에 대부분 이제 철이 돼 있고, 그 철을 도금을 해서 쓰게 되는데, 이제 오래되게 되면 얘네들이 그런 것들을 도금 이런 것들이 벗겨지면서 거기에 철이 노출되게 되면 그것을 산화시키면서 붉은색의 물을 철 만들어내는, 이제 적수를 만들어내는 거. 아마 작년에 있었던 뭐 적수 말고도 이제 무슨 그 망간 같은 이제 흑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망간 같은 것들은 이제 검게 되는데, 뭐 일단 우리가 흔히 이제 상수도에서 볼 수 있는 수질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적수죠. 붉은 물이죠. 이 붉은 물은 철산화에 의한 것이고, 그 철산화는 철산화 균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시다. 다음 슬라이드는 필리, 그래서 필러스라는 건데, 요거는 주로 그램 네거티브에서 박테리아들에서 나오는 거고, 핀브리아보다는 조금 더 길지만 플라젤라보다는 작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컨주게이션. 그래서 두 개의 박테리아가 서로 접합을 해서 어떻게 DNA를 넘긴다는 얘기는, 결국 뭐 이거는 뭐 자기들이 이제 뭐 휴지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레싱 할 때라든지, 혹은 뭐 증식을 하기 위해서도 뭐 그럴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DNA를 그 트랜스퍼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필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한 것에 이제 이어서 지금 그램 우리가 박테리아를 구분한 게 그램 네거티브, 그램 포지티브 얘기를 했었었는데 요거는 셀월의 구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뜯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 3주 두 번째 시간에 셀월의 구조랑 그것과 동반해서 이제 그램 스테이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그램 스테이닝 말고도 사실은 이제 그 미생물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스테이닝의 방법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박테리아들을 어떻게 좀 가시적으로 좀 잘 볼 수 있게 하느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